안녕하십니까.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의 기초 사용법 및 메뉴,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배워두시게 된다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다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1시간 만에 마스터하는 파워포인트 2019. 파워포인트는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 제품 설명 등을 위하여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이 작성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청중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시간 안에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 후 쇼 진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파워포인트 2019 버전에서는 아이콘 기능과 3D, 전환 효과의 모핑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야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꾸며야 좋을지 감이 생기실 겁니다. 물론 툴을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야 하는 초보자의 경우라면 아마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기본 기능,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인 텍스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면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관리하는 작업을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기 위해서 직접 디자인을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테마들을 사용해서 간단히 디자인을 잡고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갈 슬라이드를 한 장면 한 장면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나 아이콘, 3D, 오디오나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설정해서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여러 가지 효과와 함께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월 구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일회성 구독, 한번 구입을 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구독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월 구독용은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서 오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일회성 구독용은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니까 이전 참고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1개월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오피스 일단은 설치를 해서 좀 사용을 한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무료 체험을 신청하셔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 2019 버전입니다. 자, 먼저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시작 메뉴에 뜨게 될 거고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화면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화면인데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문서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자인들, 그리고 여기 온라인 서식 파일을 직접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케팅에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다. 마케팅 클릭을 하게 되면 마케팅에 관련된 서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서 만들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들이 미리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를 내가 일부 수정만 해도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존에 제공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새로 만들기에 새 프레젠테이션,
이건 아예 빈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슬라이드, 장면이 딱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디자인을 꾸며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빈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저장부터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파일 메뉴의 제일 윗부분. 자,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여기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을 때는 추가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 눌러주시거나 또는 파일 메뉴의 저장.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할 건지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연습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꾸미거나 새로운 장면들을 추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보면 일단은 지금 연 파일의 이름 이렇게 위쪽에 나오게 되고요. 확장자명은 pptx입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 홈 메뉴, 삽입, 디자인, 전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해당 명령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홈 탭에는 기본적으로 서식, 디자인을 바꾸는 내용들이 있는데 글자의 디자인과 단락 서식, 그리고 그리기 서식 여러 가지가 있고 삽입에는 여러 가지 개체를 넣는 거, 도형을 넣는다거나 아이콘을 넣고 3D 모델을 넣고 스마트 아트를 넣고 여러 가지 개체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샷 기능도 있고요. 디자인 탭에는 전체적인 디자인, 전환 탭에는 화면이 바뀌게 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탭에는 각각의 개체들, 이 슬라이드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림이나 도형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개체들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는 처음부터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1번부터 진행이 되면서 자, 이런 쇼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게 슬라이드 쇼고요. 1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현재 찍고 있는 슬라이드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 탭에는 맞춤법 검사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 기능이 있고요. 보기 탭에는 현재 보기 모드, 화면의 보기 모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디자인 탭에 보게 되면 테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마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배경과 글꼴 서식, 그리고 도형의 효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온 테마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뒤쪽에 장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죠?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는 형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화살표 눌러서 내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를 잡아줄 건지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 형태 눌러주면 아까와는 개체 틀이 약간 다른데요. 아까는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개체 틀이라면 비교 형태는 제목이 나오고 소제목이 2개가 나오고 내용이 2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새로운 장면들을 쭉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 또는 오른쪽 버튼 삭제.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서 자, 여기 제가 이온 테마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색상을 저는 이런 색상으로 회색조 말고 자, 진홍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글꼴만 전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
도형을 넣을 수 있는데 도형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효과입니다. 효과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와이드 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았고요. 근데 여기서 자, 앞으로 이런 슬라이드를 자주 추가를 할 건데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자주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비교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도 추가를 해도 이런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제목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편집을 하고 싶다면 일일이 제목 하나하나를 다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서 각각의 슬라이드의 레이아웃별로 디자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여기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보면 제일 윗부분에는 최상위 마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각각의 레이아웃별로 디자인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부분은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 저는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 부분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이때 온라인 그림은 검색해서 넣어주는 그림이고 그림은 저장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그림에서 자, 동물에 관련된 거 하나를 삽입했고요. 작게 자, 크기 조절은 이 흰색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 여기쯤에 놓을까요?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에 들어갔죠. 그리고 최상위 레이아웃 부분에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글꼴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을 여기 있는 테마색 테마색은 아까 테마를 설정을 했었죠. 디자인 탭에서 테마 설정을 했었는데 그 테마별로 달라지는 색상입니다. 자, 여기 테마 색상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 이런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마스터 편집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이런 식으로 보기 탭의 마스터 부분에서 한 번만 편집을 하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의 제목의 글꼴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제가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목의 디자인이 다 바뀐 거고 레이아웃별로 편집한 이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 슬라이드 있죠? 마스터 보기 닫기 한 다음에 새 슬라이드 구역 머리글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면 해당 레이아웃의 슬라이드에는 이런 그림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편집할 때,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편집할 때는 마스터 부분에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스터 부분에서 최상위 슬라이드 여기에서 회사 로고를 하나 넣어주면 전체적인 슬라이드에 로고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고요. 그리고 제목 및 내용 부분에 여기 제목 부분은 텍스트 편집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제목을 제가 텍스트 입력이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응용과학 엔터. 엔터를 치면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기술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자, 일단 시간 관계상 텍스트부터 저는 쭉 입력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 쳐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 건데, 글자에 관련된 서식은 위쪽에 홈탭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꼴과 단락에 관련된 내용. 자, 이 틀 자체를 전체를 선택을 해놓고 바꿔주시게 되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되돌리기 단축키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를 바꿀 때는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부를 바꾸고 싶다면 커서 두고 드래그 이만큼만 선택을 해놓고 바꿔주실 수 있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면 컨트롤 키 누르고 함께 선택한 다음에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굵게 설정을 할 거고요. 글자 색상을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의 디자인을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미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만 바꿨죠. 근데 이 똑같은 디자인을 여기다가 나중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서식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서식 복사. 자,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디자인을 복사할 거니까 선택하고 서식 복사 클릭. 그리고 적용할 부분 가서 드래그.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디자인이 똑같이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실천 부분, 이 부분은 글자 색상을 저는 이런 색상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기울인 꼴. 그리고 이 똑같은 디자인을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하고 싶다. 블록 잡고 서식 복사 클릭. 클릭을 하면 한 번만 붙여넣기가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러 번 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드래그, 그리고 여기 드래그, 사회야까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큰 제목으로 해서 이거를 하위 내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응용과학이라는 텍스트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거는 수준을 달리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블록 잡고요. 여기 보시면 홈탭의 단락 그룹에 목록 수준 늘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한 단계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거의 하위 목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목록 수준 늘림 또는 탭키. 여기 앞쪽에 커서 두고 탭키 누르면 한 수준 아래 단계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 수준 위로 올라올 때는 Shift 키 누르고 탭키 또는 여기 있는 이 부분 목록 수준 줄임을 눌러주시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준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위 수준의 목록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함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 숫자를 다른 형태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매겨줄 수도 있고 또는 글머리 기호를 다르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택하고 있는 이 단락. 자, 단락이라는 건 엔터를 치기까지의 모든 줄이 단락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엔터 쳤고 여기서 엔터 쳤고 여기서 엔터 쳤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락, 이것도 단락. 저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단락의 뒤쪽의 간격을 약간 늘려서 이 단락과 이 단락 사이의 간격을 약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이 단락의 뒤쪽 간격을 늘리면 여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또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아래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겠죠? 단락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단락 설정에 관련된 자세한 창. 여기 보면 단락 뒤쪽 간격이라는 게 있죠. 뒤쪽 간격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12포인트로. 그랬더니 이렇게 늘어났죠? 좀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좀 더 보기 쉽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글꼴과 단락 그룹에 있는데 여기 보면 글자의 서체, 글꼴 서체, 그 다음에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전체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림자, 취소선, 그리고 문자 간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번씩 이런 효과를 취소할 때는 여기 있는 효과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강조 색상, 글꼴 색상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락 그룹에는 앞쪽에 글머리 기호와 번호, 그다음 수준 바꾸는 거, 줄 간격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줄 간격,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 바꿔줄 수 있고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양쪽 정렬, 양쪽 맞춤 이런 것들이 있고 단을 여러 개로 2단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단이 2개로 설정이 되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설정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 텍스트를 입력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제가 입력한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 건데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 준 겁니다. 텍스트가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슬라이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변형을 하기 전에 스마트 아트란 건 무엇인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아트를 만드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개체 틀 자체 안에 이런 아이콘이 있고요. 또는 삽입에도 있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목록 형태 중에 기본 블록 목록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일단 들어갔고요. 왼쪽에는 텍스트 창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입력하면 알아서 도형도 그려지고 그 안에 하위 수준이면 하위 수준에 맞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 수준 아랫 단계로 들여쓰기 하는 거, 수준 내리기 눌러주거나 또는 탭키, 아까 얘기했었죠. 한 단계 아랫 단계가 탭키, 위쪽 수준으로 올릴 때는 Shift 탭입니다. 입력하고 엔터, Shift 탭, 한 단계 올린 다음에 입력하고 엔터, 한 단계 아랫 단계 탭키, 입력하고 엔터, 한 단계 윗 단계 Shift 탭, 입력하고 엔터, 아랫 단계 탭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딜리트를 눌러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완성되었고요. 이것을 다른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또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텍스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색상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효과, 제공되는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아트를 제가 왼쪽 칸에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아예 레이아웃을 잡아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바꿔서 구성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아트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저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할 겁니다. 아까는 삽입 메뉴에 스마트 아트 들어가서 직접 새롭게 만들었었죠. 근데 저는 이 슬라이드를 복제를 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슬라이드 복제. 그 단축키 외워두시는데 현재 선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복제해 주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줘도 되지만 여기서 복제 컨트롤 D, 알파벳 D를 눌러주면 선택하고 있는 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3번 슬라이드 하나 생겼죠? 여기서 텍스트 개체 틀을 찍어 놓고요. 여기 보면 홈 탭에 단락그룹에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죠. 눌러서 저는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 들어가서 그림이 있는 형태 중에서 자, 이런 걸로 가로 그림 목록형으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여기 보면 그림을 넣는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서 파일에서 그림을 가져올 수 있고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면 가져오는 겁니다. 또 온라인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림. 과학과 관련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과학. 엔터. 자,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클릭해서 온라인 그림 하나 더. 이번에 교육이라는 검색어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그림들이 검색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삽입 하나 더. 온라인 그림을 눌러서 이번에는 동물 해볼까요? 동물. 자, 이런 그림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텍스트로 구성된 슬라이드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약간 늘려볼까요? 드래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표를 만들어 줄 때는 행과 열의 개수를 세서 합칠 내용, 셀을 합칠 내용은 추후에 합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작성하려면 세로줄이 6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줄이 6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먼저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를 저는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 삽입.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 열은 세로줄이고요. 가로줄은 행의 개수. 자, 일단 열을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5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개수를 6개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열이 5개, 세로줄 5개, 가로줄 6개의 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표 도구에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 탭이 뜨게 됩니다. 디자인 탭에는 표의 전체적인 디자인, 제공되는 표 스타일들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런 스타일들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테마와 테마 색상에 따라서 표 디자인 탭에 있는 여기 표 스타일의 디자인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먼저 밝은 스타일 2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디자인 적용을 했고 텍스트는 이 안에 커서를 둔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 칸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해서도 이동하면서 내용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표 스타일 옵션 부분 머리끄랭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가로줄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달라지면서 강조가 되고요. 또 첫째 열에 체크해주면 첫 번째 열이 이렇게 굵게 강조가 됩니다. 요약행 눌러서 아래쪽 마지막 행을 강조할 수 있고 줄무늬행, 가로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열도 강조할 수 있고 마지막 열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줄무늬 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편집할 수 있고요. 또 선택하고 있는 칸들에 직접 음영, 색상을 채워줄 수도 있고, 테두리를 여기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을 이 부분에서 해서 테두리 디자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칸에 칸 하나하나에 여러 효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칸을 기준으로 위쪽에 행을 하나 넣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넣을 수 있고 왼쪽에 열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을 이만큼 표 전체를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열만큼이 왼쪽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선택하고 있는 것만큼 오른쪽에 또는 여기 커서를 두고 하면 선택하고 있는 셀의 오른쪽 부분에 열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됩니다. 또 선택하고 있는 칸들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선택하고 있는 칸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다르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칸의 높이를 같게 그리고 열의 너비를 같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전 단계로 그리고 텍스트의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요. 텍스트가 칸에서 가운데 맞춤되도록 할 건지 오른쪽 맞춤되도록 할 건지 맞춤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표 전체적인 크기 디자인 편집하는 거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여기 그림상에 있는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행육렬의 표였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일단 텍스트 아까 입력한 거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남기고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은 삭제, 열 삭제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닷컴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기고 두 개를 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삭제.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흰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 늘려줄 수 있고요. 이만큼의 크기로 제목, 슬라이드의 제목은 표.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저는 시간 관계상 내용 다 입력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두었고요. 표의 디자인을 디자인 탭에서 저는 제공되는 디자인 중에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끄랭은 강조를 할 거고요. 근데 색상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직접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음영해서 넣을 수가 있었죠. 음영해서 이런 색상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영에서 또 다른 색상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행은 꺼주고 여기 있는 전체적인 텍스트 표 전체 틀을 클릭한 다음에 전체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 그리고 위쪽 가운데 아래쪽 맞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운데 맞춤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맞춤 그리고 여백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셀의 여백을 넓게 해서 안쪽으로 숫자가 약간 들어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좀 더 여백을 주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 여백 부분에서 오른쪽의 여백을 더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행은 약간 좁혀줄까요? 여기 보면 경계선 부분, 선 부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드래그해서 크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는 해당 부분에 커서를 두고 여기 보면 레이아웃 탭에 셀의 크기의 높이가 있죠. 이 부분 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건 아까 여백을 넓게 설정해 놔서 그런데 위에 있는 행들의 여백은 없음으로 해볼까요? 없음으로 해보고 높이를 좀 더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좀 더 강조를 할 건데 오른쪽 부분은 홈 탭에서 글자 서식을 굵게 그리고 크기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테두리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실선으로 색상을 이런 색상으로 해서 1포인트로 해서 선택하고 있는 셀들의 중간 테두리 넣어보겠습니다. 자, 안쪽 가로 테두리 이렇게 넣어볼까요? 색상을 좀 더 다르게 티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다르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있는 A사부터 D사까지는 중간 테두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으로 해서 안쪽 중간 가로 테두리 클릭.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 차트 만드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자, 일단은 차트를 하나 넣어놓고 종류 선택해서 넣어놓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 입력되어진 자료를 토대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트 종류는 추후에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축에 관련된 서식이나 각각의 계열에 관련된 서식도 각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슷하게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뒤쪽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하나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그리고 제목은 차트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차트를 만들 때는 기존에 이런 개체 틀이 있으면 아이콘을 눌러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 탭에도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차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꺾은 선형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임의로 들어가게 되고 자, 이 부분에다가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이 입력되어진 자료를 토대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는 삭제를 하고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냥 입력하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2006년 여기는 2017년, 2018년, 2019년 오른쪽에 그냥 커서 두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틀이 여기까지밖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 경계선 부분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까지 자료가 나오도록 할 거고 계열은 두 개의 계열 최대 강수량과 풍속을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항목 첫 번째 거는 최대 엔터 그리고 최대 풍속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치 쭉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했으면 여기 자, 조절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건지 확인하시고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고요. 자, 이 차트를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최대 강수량과 최대 풍속에 관련된 이 정보는 계열로 표시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 부분이 아래쪽에 가로축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 부분에
데이터 그룹의 행렬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렬 전환을 누르면 여기 있는 범례의 내용과 축의 내용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저는 따로 필요가 없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자료는 나중에 언제든지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면 전체적인 차트의 디자인, 제공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색상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차트 종류 변경에서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콤보 형태라는 게 있는데 콤보 형태는 차트의 종류를 각각의 계열마다 다른 종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 강수량은 저는 세로막대형으로 지정을 했고요. 최대 풍속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최대 풍속은 오른쪽에 보조축에 따로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최대 강수량과 풍속 같은 축으로 표시를 해놨을 때는 여기 있는 최대 풍속의 수치는 50대고 그리고 최대 강수량의 수치는 몇백 대이기 때문에 최대 풍속의 변화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대 풍속을 보조축에 따로 표시를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변화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계열에 관련된 서식을 편집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식 탭의 현재 선택 영역 부분 어떤 영역에 관련된 서식 클릭하고 들어가서 각각의 영역에 관련된 서식을 자세히 이 부분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범례를 위쪽에 표시를 할 거고요. 위쪽에 위치도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트 크기를 좀 더 늘려서 표현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 영역이라는 부분, 그림 영역을 약간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쯤의 위치에. 그리고 좀 더 크게.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놓고 굵게 지정할 거고요. 그 오른쪽 부분에 단위 텍스트를 좀 더 추가를 할 건데 텍스트를 추가를 할 때는 삽입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자, 단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을 내가 대문자로 해줬는데 나중에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글꼴 부분에서 소문자로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는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일반 슬라이드, 차트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서도 내가 텍스트를 이 부분에 임의로 추가를 하고 싶다면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 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최대 풍속 계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서식 탭에 여기 보면 최대 풍속 계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영역 서식 들어가서 편집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관련된 옵션이 뜨는데 여기에서 자, 선에 관련된 것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표시가 되고요. 저는 여기에 또 차트 영역 부분에서 안쪽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채워진 색상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채우기 없음 이렇게 놓고요. 축에 관련된 서식 세로갑축을 눌러서 세로갑축 서식에서 축에 관련된 옵션, 축 옵션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값은 여기 있는 값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높은 값. 그리고 여기 단위가 있는데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떨어지는 단위를 말합니다. 지금 100단위로 떨어져 있죠. 근데 저는 여기 최대값을 1000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단위를 2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200단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보조축은 최소값을 62, 최대값 46으로 최소값 46으로 자, 그리고 기본 단위는 2단위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올해값 2019년도 값을 약간 강조를 하고 싶다면 각각의 이 계열 포인트마다 다 수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수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우고 여기서 2019년 부분만 수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일단 클릭을 하면 최대 강수량 전체가 선택이 됐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2009년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레이블 추가.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만 이 2019년 부분에만 수치가 따라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계열 전체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 요소만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수치 들어갔고 이 텍스트 부분만 굵게 크기 약간 늘려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직사각형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을 거고요. 크기 조절, 흰색 조절점에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딱 맞추고 싶은데 약간 스냅이 잡혀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움직이죠? 섬세하게 움직이려면 도형의 크기 늘리고 줄이고 할 때 Alt키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 그 안쪽에 채우기 색상.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채우기 색상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강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2019년이 좀 더 강조된 형태로 나타났죠. 이렇게 차트까지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새 슬라이드 또 하나를 만들 건데 비나면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 탭에 보시면 3D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기능이 2019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특히 아이콘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이런 아이콘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콘과 도형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 아이콘을 넣는 것이 좀 더 전달이 쉽겠고요. 자, 일단은 저는 도형을 한번 그려놓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도형. 그 도형 편집은 서식 탭에서 해주는데 도형의 테마에서 제공하는 여러 디자인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안쪽에 채우기 색상이나 윤곽선을 직접 지정하고 도형의 여러 가지 효과들, 입체적인 효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넣을 때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고 글자의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 제공되는 디자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크기는 홈 탭에서 글자 크기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하나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해줄 건데 똑같은 거 복제를 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D, 복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복제 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컨트롤 D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도형을 꾹 누르고 그냥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복제를 한번 하고 바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또 누르면 방금 했던 작업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복제를 한 다음에 이동시켜 놓고 한 번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똑같은 도형을 이렇게 같이 정렬까지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저는 지울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나를 완성시켜 놨는데 이 텍스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하고 싶다면 도형 안에 텍스트를 직접 넣기보다 삽입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죠.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따로 그려서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자, 1번 이렇게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닷컴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하나 넣어볼까요? 아이콘. 자, 축하에 관련된 그림들을 넣고 싶다. 삽입. 이렇게 해서 아이콘 배치시킬 수 있고, 이 아이콘의 안쪽에 채우기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채우기 색상, 그래픽 채우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도형 색상을 좀 더 진한 색상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윤곽선은 없음. 그 도형의 모양도 나중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반복시킬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꾸며 놓고 자, 이렇게 작성을 미리 해 놓고 좀 더 크게 늘리겠습니다. 늘려서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고 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그룹으로 묶게 되면 이 도형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바깥쪽 영역, 개체가 없는 바깥쪽 영역에서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하나 클릭, Shift 키 누르고 추가 선택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로 합치는 거, 그룹 묶어 놓고 그리고 얘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 D 움직여 놓고 그리고 이거 똑같은 것을 또 반복을 해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D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3개의 그룹을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따로 컨트롤 D 해서 복제를 하지 않은 거는 이 작업 과정이 똑같이 반복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복사를 할 거라서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움직여 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런 아이콘 형태, 입체적인 아이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은 나중에 편집을 해주려면 선택을 하고 딜리트, 삭제를 한 다음에 다른 아이콘을 또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분류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그림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색상은 또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있는 디자인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선택을 해놓고 서식 복사 클릭, 아이콘 똑같이 클릭해서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동시켜 놓고 나머지 아이콘들도 편집할 수 있겠죠. 근데 일일이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콘 6개를 한꺼번에 넣어 놓고 색상을 같이 바꿔주시는 게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아이콘 기능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요. 예전에는 이 아이콘 기능이 없었을 때는 상황에 맞는 이런 그림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주거나 아이콘들을 직접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검색을 해서 막 쓰게 되면 저작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삽입에 있는 아이콘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뒤쪽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뒤쪽에 비나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삽입에 3D 모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 중에서 저는 여기 컴퓨터 그림을, 노트북 그림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3D 모델은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3D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구석 부분에, 왼쪽 부분에 정면으로 해서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볼까요?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여기 있는 8번 슬라이드의 노트북은 가운데쯤 위치를 시켜놓고 크기를 늘려서 약간 각도를 이렇게 회전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 자, 2개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3D 모델이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2019 버전에 화면 전환 기능 중에 모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핑 기능을 적용했을 때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은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탭에서 쇼를 진행을 했을 때 그냥 딱딱하게 넘어가게 되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을 해 놓았으니까 효과 지정하는 작업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연습이라고 적을 거고요.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 효과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 쇼를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슬라이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환 효과부터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가 넘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7번 클릭을 하면 중간에 있는 슬라이드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전환 효과, 화면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효과 중에서 저는 실선 무늬 효과를 적용을 할 거고요. 효과 옵션이 있는데 가로, 세로. 여기 전환 효과를 내가 어떤 걸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 옵션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선 무늬로 넣을 거고요. 소리도 넣을 수도 있고 또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 화면 전환 효과가 나타날 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할 건지 1초로 설정을 해주면 슬라이드 넘어갈 때 1초 동안 이 전환 효과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1초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초를 0.5초로 지정을 할 거고요. 화면 전환 시간, 다음 시간 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시간 이후에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화면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면 전환 시간을 저는 2초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쇼 진행을 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2초 후에 알아서 전환이 됩니다. 네, 이거는 옵션을 꺼둘 거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다음 시간 후 옵션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쇼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슬라이드 쇼 탭에 처음부터 단축키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F5를 누르면 1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여기 8번 슬라이드에는 전환 효과 중에 모핑 효과 추가가 됐다고 했죠. 모핑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에서 8번으로 전환될 때 여기 있는 이 3D 노트북 그림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장면으로 연결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화면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탭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에는 각각의 개체,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텍스트, 또 도형, 스마트 아트 이런 개체들이 나오게 될 때 여러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5번 슬라이드의 차트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건데요. 날아오기 효과. 이렇게 날아오도록 할 건데 효과 옵션 왼쪽 아래에서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개체로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또는 계열별로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과 옵션에서 항목별로 이렇게 효과가 어느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항목별로 나타나도록 했고요. 항목별로 나타나게 해주면 2016년, 17년, 18년 이런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넣었던 이 도형 부분에는 따로 효과를 설정을 할 건데요. 지금 차트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형이 잡히지 않네요. 그러면 바깥쪽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이 도형 자체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도형이 나타날 때 나누기 효과와 함께 나타나도록. 근데 효과는 세로 바깥쪽으로.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창 띄워보면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클릭했을 때는 자, 재생을 했을 때 첫 번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먼저 뒤에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했을 때 2016년, 세 번째 클릭했을 때 2017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클릭했을 때 이거 시작 시점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 슬라이드가 나옴과 동시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뒤쪽에 차트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클릭하면 이제 2016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전 효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했을 때부터 세 번째 클릭했을 때까지 이거는 2019년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부터 Shift 키 누르고 3번까지 클릭. 이 부분은 시작 시점을 이전 효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Shift F5 눌러주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연이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죠. 1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점이나 이런 상황들을 여기 있는 이 부분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이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시간은 재생이 되는 시간이고, 지연 시간을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이 부분부터 지연 시간을 1초로 지정을 하면 1초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쇼와 다시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 5번 슬라이드가 나옴과 동시에 여기 있는 뒤에 배경하고 2016년이 나오고 1초씩의 간격을 두고 2017년, 18년, 19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쇼 진행해보면 1초 간격 두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면 이 도형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시작 시점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시점을 애니메이션 탭에서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 나타날 건데 지연 시간 이거는 2초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쇼 진행해 보면 다시 슬라이드 쇼를 5번부터 진행을 해보면 1초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2초 후에 이 부분 도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 자체를 삭제를 할 때는 각각의 이런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제거 이렇게 자, 직접 조절하실 수 있겠죠. 차트뿐만 아니라 이런 각각의 도형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이런 개체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할 때에는 애니메이션 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전환 효과는 화면이 바뀔 때 나타나는 효과가 전환 효과. 그리고 쇼 부분, 쇼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쇼를 진행할 때 발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슬라이드 쇼 부분에 쇼 설정. 쇼 설정은 쇼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쇼 설정인데 여기 보면 발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면 좀 더 이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수의 모니터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또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주로 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슬라이드 쇼 모니터. 쇼가 진행이 될 때는 빔 프로젝트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발표자 도구는 현재 내 컴퓨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 쇼 모니터를 현재 이 모니터가 아니라 다른 모니터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럼 발표자 도구가 자연히 현재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쇼를 진행을 할 때 지금 제 화면에 발표자 도구가 뜨죠? 발표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펜을 꺼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든 슬라이드 보기. 모든 슬라이드를 이렇게 내가 한눈에 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 확대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으로 보는 것은 그 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빔 프로젝트에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모든 슬라이드 보기는 빔 프로젝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화면입니다. 내가 중간에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검정으로 설정, 취소합니다. 이거 눌러주면 화면을 잠깐 가려줄 때 화면이 잠깐 가려지고 내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발표자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노트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에 여기 아랫부분에 이 3번 슬라이드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내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노트를 발표자가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면 쇼를 진행할 때 내 발표자 도구 부분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나오게 되죠.
발표자 도구는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쇼 설정 부분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이 모니터가 내가 모니터를 한 개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발표자 도구를 따로 쇼 설정에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옵션이 아예 꺼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쇼 설정 부분에서 저는 현재 모니터의 쇼가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발표자 도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간단히 이렇게 이번 시간에 참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디자인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개별적으로 회사의 로고나 이런 것들을 화면에 각각 모든 슬라이드에 나오도록 넣어주고 싶다면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마스터의 최상위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체들, 스마트 아트나 표, 차트, 도형 넣는 방법들 간단히 보았고 디자인도 바꿔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각각의 개체들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지정해보고 지연 시간과 재생 시간, 그 애니메이션 창 띄어서 순서도 조절해 보시고요. 전환 효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화면 전환 효과도 넣어보고 쇼를 직접 진행해서 중간에 쇼를 진행하다가 펜도 꺼내보고 또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보다가 클릭해서 이동도 해보고 확대 축소도 해보고 이런 연습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만에 마스터하는 파워포인트 2019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닷컴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